수급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종목 분석 내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권영우 오리도홀딩스 대표,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양시장이 다 잘 갔는데 어느 쪽에 수급이 몰렸는지 수급이 몰린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로드맵 보시죠. 자, 신한지주부터 출발해서 LG 이노텍, 펩트론, 에코프로, 그리고 녹십자, 네이버 등등등 쭉 있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많이 포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보이고요. 다른 섹터들도 꽤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종목이 있다 하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말은 노란색 권영우 대표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드릴 첫 번째 종목은 뭐가 걸릴지요?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은 4칸 전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에코프로부터 가는군요. 자, 에코프로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과 엮이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지속성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한 3가지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 정책으로 코스피가 어쨌건 4천, 5천을 갔다라고 믿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뭐 3천 스탁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지표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수급이 몰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코스닥을 주도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섹터랑 2차전지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업종으로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어디로 몰릴 것이냐. 그러면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2차전지 섹터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또 이제 유동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데 여기에다 플러스 ESS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수요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해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5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양극재 기업들, 원극재를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 쪽에 판가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좀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작용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로봇 밸류 체인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서 이제 뭐 한국이 어떻게 본다면 그 로봇 배터리에서 가장 적합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굉장히 또 가볍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로봇에 대한 채택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한번 좀 나왔었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2030년인데 이게 EV 전기차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기술력이나 경제성이나 수율을 다 따져봤을 때 30년부터 가능하다라고 평가가 나왔었던 거를 로봇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면서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부터 해서 대형 셀 업체들까지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굳건히 지킬 줄 알았는데 알테오젠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BM하고는 이제 1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만큼 2차 전지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가지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꽤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수급 로드맵에 나왔다시피 고가에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받쳐주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7대3 정도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은 이 12만 원,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파했었던 어제에 이 몸통 캔들에서 좀 베팅을 해볼 만 했었는데 만약 내일을 기준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해본다면
이게 좀 시가 부근에서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에서 금투랑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인도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속성 있게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계속 매매해볼 만하다. 근데 좀 더 지금 높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어제였지만 그래도 기회를 노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였고요. 이제 이지은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소개될지요? 굴려 주사위. 자, 6칸 전진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보다 2칸 더 전진하니까 LS 일렉트릭으로 가는군요. 자,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주가가 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LS 일렉트릭은 3분기 때는 실적이 뭐 관세 비용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도 실적 발표 이후에 당일에는 좀 밀렸지만 결국 관세 비용을 빼고 나서는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고 역시나 3분기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대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반갑게 본 부분은 북미 쪽 매출만 1조가 넘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동안 효성중공업과 HD현대 일렉트릭에 좀 비해서는 뭐 생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의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분기에 다시 좀 제대로 보여주면서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는 숫자로 증명해내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북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중동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확장하는 기조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독일 쪽에 또 수주가 나왔었던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침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 국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M7 기업의 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연동해서 갈 수 있는 흐름들을 그 전에 실적 시즌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앞으로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 속에서 LS 일렉트릭 오늘 시세 굉장히 좋았고 또 거래량도 많이 실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결국에는 최고점을 좀 경신해주는 모습 나와줬기 때문에 요즘 시장은 또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만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장중에 55만 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정규장보다 1% 정도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뭐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와 관망 중에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M7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 이야기를 드렸고, 물론 약간의 그 기대 수익률 자체는 좀 낮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실적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고 실적이 오픈되고 나서 세론이 아닌 또 오히려 힘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과 앞으로 또 ESS 사업에 대한 확대 그리고 HVDC 쪽으로도 사업 확장을 더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수주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LS 일렉트릭이 좀 강한 탄력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신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된 종목은 LS 일렉트릭이었고요. 역시나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덕호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요? 굴려 주사위.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빨간 말은 5칸 전진하면 사이로 끼겠네요. 자, 9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E&A가 나왔고요. 뭐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마지막
블라인드뷰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괜히 사명을 바꿔가지고 검색하기 힘들게 됐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억에 잊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추천을 드릴 때도 분위기에서 이랬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추천을 하냐. 뭐 좀 입에 달라붙는 뭐 좋은 종목들 많은데 왜 이런 걸 가져왔냐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3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화공 플랜트 쪽의 전문이다라고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4분기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장고를 좀 까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화공 외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수소 에너지라든가 수소라든가 아니면 탄소 포집 이쪽을 비롯해서 이제 뭐 첨단 제조 산업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보니까 뭐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제 비화공 부분이 많이 커졌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수주잔고가 지금 이제 17조가 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연간 수주 같은 경우에도 6조가 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캐파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감퇴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매출액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고요.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 계속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더 넘어서는 어헤드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삼성 ENA로 바꿨던 만큼 이제 본격적인 사업 진출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마 많이 지켜보지 않은 분들은 이 사명 변경한 것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 한 2년, 3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NA로 바꿔서 도약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재편하고 올해는 좀 열심히 나아가겠다라는 목표를 수주 또 목표치도 많이 밝히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전고점 넘어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요? 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매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일장 정도에 한 번 정도 추가 탄력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난 10월 23일 날 나왔던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상사주들 특히 이제 뭐 광물 자원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 이것을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화공 분야 올해의 수주가 사실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을 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아쉽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화공 분야에 대해서 수주가 많이 올 수 있는 기회는 또 유가가 또 낮기 때문에 이 각국에서의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프로젝트 원가가 지금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화공 플랜트에 뭐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단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수주를 하더라도 시일 내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 ENA가 작년 한 해에 단순히 그냥 매출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한 거 뭐 이런 거에서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으로 보신다라면은 저는 34,000원까지도 뭐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요 IT 기업들 실적 시즌이 좀 도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요 종목에 좀 관심이 쏠릴 때는 또 다시 한번 이 삼성 ENA가 좀 종목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8,000원 선 28,000원 선까지 조금 후퇴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놓으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시선이 많이 쏠리는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또 주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 ENA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노란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나올까요?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시작이 20만 원대였거든요. 24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뭐 1월 다 가지도 않았는데 40만 원을 넘겼습니다. 네네. 놀랍네요. 예, 놀랍습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한 6개월, 5개월 정도 조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 이유가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주사인 세미글루타이드를 먹는 걸로 전환시켜주는 에스페스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적용이 돼서 유통이랑 판매까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것에 시장에 그 물음표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본의 다이치 산큐 에스파랑
계약을 했죠. 공식 계약을 나오면서 에스패스를 활용한 기술로서 이 수익 배분을 9대1로 나눠가지고 이제 유통이랑 판매에 대한 어떤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에 상승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랠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2년에 이제 170조 가까이 시장 캐파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가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삼천단 제약이 캐파를 뭐 10% 정도만 가져가도 매출을 막 17조 정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지금 미리 좀 밸류를 땡겨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밸류 부담이 조금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뭐 수급 로드맵이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보자 그러면 기관에서도 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종목 지금 매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을 다시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 수급이 들어온 건 맞는데 이게 뭐 연기금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일종의 그 금투, 그러니까 단발성, 단타를 치는 기간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쉽게 출회될 수가 있는 그런 수급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정책에 따라서 연기금이 연기금 운영 자금이 1,500조인데 비중을 3%에서 지금 5% 가까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2% 차이지만 이 금액만 따졌을 때는 대략 30조 정도 되잖아요. 그 30조 정도가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랑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갈 건데, 삼천당 제약은 벌써부터 연기금이 이렇게 판다라는 거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그 재편성이 약간 좀 고밸류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약간 눌렸을 때 기간이랑 같이 다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편입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천단 제약이 이제 오늘 코스닥 시총 6위 종목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기금이나 등등의 매크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눈이 쏠리기 마련인데, 연기금이 삼천당 제약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고 전략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하면요.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는군요. 자, 아모레퍼시픽. 1세대 화장품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정고점 부근까지 살짝 올라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부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은 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자금이 좀 흘러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나타나고 있고, 대장주의 역할로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연동된 흐름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리브영이 이제 우리나라 LA 쪽에서 5월 달에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세포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K뷰티의 인디 브랜드들이 K뷰티 존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그 안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고가 제품, 저가 제품 다 좀 빠지게 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 이 헤드라인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데 막상 살펴보면 지금 세포라와 직접적으로 손을 잡고 세포라에 진출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같이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에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 다 이쪽에서는 잘 성과를 이루고 있는 만큼 K뷰티존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놓여 있긴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세포라와의 협업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국인들도 또 많이 우리나라 관광을 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고 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스킨케어 쪽에서 좀 사용하는 제품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상당히 좀 에스트라라는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보습 제품으로. 예. 그래서 중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에는 한 가지 명감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APR에도 시가총액이 결국에는 추격을 당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이 대기업적인 환경들이 인디 브랜드만큼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시장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확대하거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초점을 몇 년 동안 많이 맞췄는데 수익성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는 건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반갑지 않게 시선을 보내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의 확장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도 유럽 시장 공략이라든지 더욱더 중국 시장에서 좀 벗어나서 유럽 그리고 북미, 아시아,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숫자로 눈에 띄게 좀 증명을 해야지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하고 APR을 다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갈지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APR 말씀도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두 기업 모두 다 영업이익이 한 3천억 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출 규모만 보면 물론 이게 사이즈가 워낙 다르고 뭐 지향점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은 4조 원대 그리고 APR은 1조 원대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아마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주셨는데 이지은 대표님 그 여신이네요? 여신이네요? 예, 이런 반응들이 좀 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보습제 해석이 따로- 덕분입니까? 해석은 따로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아, 해석 필요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앵커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 관망 의견 주시죠. 네, 관망의 의견을 드리는데 예, 예. 일단은 분위기가 좋아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다 유입이 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너무 좋긴 하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메이저 수급만큼 시간의 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좀 빠르게 수익을 보시기도 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망의 의견을 드리는데요. 일단 가격에 대한 라인들 지금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 14만 원 부분이 오히려 돌파가 좀 시원하게 나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좀 확인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관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이제 남성 전문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뷰티 종목 얘기할 때 약간 뭐랄까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 뭐 더 아무래도 여성 전문가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마침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걸리는 바람에 좋은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매수 의견은 관망으로 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청자 반응을 전할 때 옆에서 권 대표님은 한껏 웃고 계신데. 우리 또 김 대표님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정색하시네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셔서. 네, 사실을 얘기해. 올라보시던데요.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화요일 팀입니다. 자, 김 대표님 말을 굴려볼 차례입니다. 빨간색 지금 현재 가장 뒤에 있는데요. 이번에 몇 칸이나 전진할 수 있을지요. 굴려 주사위 출발합니다. 자, 숫자는 2칸밖에 전진을 못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녹십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좀 관심들이 높아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녹십자를 연초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다 적십자였죠. 남 좋은 일만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만큼 이제 녹십자가 사실은 이제 알리그로 매출이 기대가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재작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계속 이제 미국 진출한다더라, 뭐 굉장히 대박이다, 혈액제치고는 뭐 효과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오스코텍처럼 그러니까 뭐 시장 되게 크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주가가 오르르 빠지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했던 종목이 바로 이 녹십자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1년 진출한 지 지금 1년이 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도 우리가 이제 보통 4분기가 되면은 이 녹십자가 항상 죽쓰는 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적자가 매번 났었는데 다행스럽게 또 녹십자가 또 이제 파란불을 또 켜게 되면서 초록불을 또 켜게 되면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백신 그리고 이제 혈액제제 여기에 지금 매출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앞서서 이제 권영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삼청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약제제 이쪽에 좀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는 것처럼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백신 아니면 이제 뭐 혈액제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던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백신 치료 뭐 이쪽에 대해서의 시장이 너무 조금 편협하게 가고 있다. 지금 뭐 다른 이제 기업들처럼 뭐 플랫폼 매출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수들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녹십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약회사로 딱 떠올리는 회사였던 것만큼 이제 좀 인식을 좀 타개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 한 해 또 좋은 실적들과 또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기업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 초에도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이내 고꾸라지면서 1년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십자 이번에는 좀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지금 알리글로가 진출을 했는데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떤 제약 제품이 이제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보험사들이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해서 이 혜택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근데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70% 이상의 미국 보험사들이 이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정책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하면서 보험사 뭐 제약사 계속 이제 누르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혈액제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혈액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년에 인수했던 에이비오 플라즈마 여기가 이제 지금 혈액원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인도의 지금 이제 인도 동부 여기서 지금 이제 니파 바이러스가 지금 또 확산이 되면서 또 치명률 70%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이 지금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박쥐로부터 이제 좀 변형된 유전체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 이후부터 해서 계속 이제 mRNA 백신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백신 1상은 이미 이제 작년에 승인됐고요. 올해 하반기 2상 승인까지 지금 이제 제출을 하는 것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변화가 굉장히 빠른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투자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해서 제품 제약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올 한 해는 적십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종목 얘기는 아닌데 그 지금 차트 다시 한번 좀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간이 저희가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본 그 전문가분들 차트 그 중에서 가장 좀 복잡하게 무언가를 많이 띄워놓으신 것 같아서 어떤 지표들을 좀 활용하시는지 뭐 간략하게 좀 팁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단한 지표는 아니고요. 예. 그냥 뭐 RSI나 뭐 이런 OBB 지표는 뭐 그냥 거래량 뭐 이런 얘기고요. 뭐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제 뭐 보유율, 뭐 환율 요 정도만 좀 보시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저처럼 기업 공부 잘 못하셔도 뭐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하나하나 지표 활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종목을 하나씩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권 대표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끝쪽에 삼천당 제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요. 일단 주사위 굴리기 전에 남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한화오션, 기아, 현대무벡스, HLB, SK하이닉스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네 종목 나와라 한번 기원해 주시고 주사위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숫자는 단번에 6칸을 전진합니다. 6칸 어딘가요? 자, 현대무벡스로 가는군요. 이 종목 하면은 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뭐 수급 그리고 최근의 주가의 등락폭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급으로도 보면 사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산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 얼마 안 됐죠. 한 이틀 전에 이제 마이너스 27%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막을 내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계속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명확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은 없이 계속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서 이거 폭탄 돌리기 형태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또 여기에 좀 그 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좀 불어 넣었던 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서 이제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약간 조금 단기 조정 좀 불가피한 어떤 이벤트성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 좀 투심을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사실 고점이라는 그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발표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누가 더 많이 잘 나오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기관 투자자들은 잡고 있기 때문에 무벡스처럼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본다면 테마성 또 시장의 어떤 핫한 그런 종목들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급을 보더라도 연기금은 근 한 달 동안 무벡스를 거의 안 샀습니다. 거의 안 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뭐 단발성 수급으로 좀 들어온 게 있지만 외국인도 거의 한 1월 16일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좀 보여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금융투자 수급이요. 네네. 빠져나간 모습은 지금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뭐 그렇죠. 추가 상승이 혹시나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금투의 수급은 사실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르면 이게 오히려 그 매물대 역할로서 발목을 좀 잡을 수 있고 지금 사실 금투뿐만이 아니라 뭐 투신이나 연기금도 좀 받쳐주면서 같이 올라야 되는데 뭐 장투를 하는 그런 자금인 투신이나 연기금은 전혀 매수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망 의견으로 정리가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망을 만약에 저라면 뭐 저는 이제 패널이지 않습니까? 예. 패널이니까 자유롭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 1월 23일 날 금요일 날 마이너스 27%가 나왔을 때 저는 수익을 보다가 만약에 손실로 전환을 했더라도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전량을. 예, 왜냐하면 예. 이 로봇 섹터가 이게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 막 150만 원, 그때 액면 분할 하기 전에 150만 원까지 갈 때도 아무도 안 가본 길에서 윗꼬리가 터지고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금양은 지금 뭐 상장 폐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벡스 같은 경우, 로봇 같은 경우도 그 누구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자분들에 대한 의견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 대표의 마지막 차례로 넘어가 볼 텐데 초록색 말이니까 현재 아모레퍼시픽에 위치해 있고요.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 의견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특히 그 이 대표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오랜만에 한번 그거 해볼까요? 예. 그 그거요? 주사위를 직접 굴려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마지막 주사위를 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굴려 주사위입니다. 그냥 하면 원샷 크게 좀 잡아주시죠. 예, 그냥 노래 없이 혼자 하나요? 예, 한번 원래 해주시죠. 노래가 노래가 원래 있었던 있나요? 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어머, 어떡해. 어떡해.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게 나올지요? 두 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두 칸 가면요.
바로 기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들려오면서 현대차, 기아 뭐에 대한 우려가 장 전부터 굉장히 컸습니다. 해석도 아마 장 끝나고 나서도 갖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버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진 그런 상황인데 이제 15%가 됐다가 다시 25%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관련돼서는 약간 전체적으로 느낌이 타코 쪽으로 보는 느낌과 그리고 일단 뭐 생산시설이나 이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하고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한 압박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실적 발표를 28일에는 기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9일에는 현대차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두 기업을 같이 좀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 기업 모두 매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한 흐름이 관세 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가를 다시 돌릴 수 있는 힘은 물론 관세 관련돼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제시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던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를 바라보는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은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자율주행이라는 그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도 간접 지분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두루두루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해소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한때 현대차가 굉장히 상승 탄력을 키워갔을 때 외국인들은 기아 자체를 주주 환원이라든지 배당 이쪽으로는 좀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추기도 했는데 총 주주 환원율 35% 2025년부터 7년까지 제시를 했고요. 영업이익률 10% 유지를 목표를 하고 또 배당 성향 주당 배당금은 5,000원, 배당 성향은 25% 이상, 여기에 자사주 매입 최대 1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금 현대차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기아의 매력도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번에 셀토스라는 그 SUV 하이브리드 차량 이제 좀 소형을 새롭게 선보이는데 하이브리드 쪽으로 또 선보이는 만큼 관련돼서 가격대가 2,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도 있는 만큼 뭐 관세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힘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기아는 매수입니까? 관망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드렸지만 관망의 의견을 왜요? 일단은 좀 드리는데요. 예. 물론 저는 우상향 쪽에 좀 더 무게는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를 하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 쪼개서 사는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관세 리스크라는 이게 타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아직까지는 불편한 사항이 조금 남아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전에는 우리가 모든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측면이었는데 이제는 좀 불편한 요소들이 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살짝 늦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내일 실적 발표예요, 기아는. 그래서 그 이후에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각에는 일단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마지막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말이 움직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김덕호 대표가 분석할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숫자 6이 나왔네요. 자, 6칸 어디입니까? 한화오션으로 갑니다. 자, 한화오션 뭐 계속해서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매수 관망 의견까지 한 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채팅에서 계속 이제 하나오션 한 번만 걸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그래요?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예. 다행이네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를 보면은 야, 이 잠수함 만드는 회사라고 일주일 동안 또 주가 잠수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마 그 프로그램이 아마 1월 6일 날 첫 방송을 했죠. 그때 제가 현대중공업 이제 리뷰를 드린
드리면서 현대중공업만 볼 게 아니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계 계속 이제 잘 갈 거다. 그때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그 다음 날 좀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뭐 10%씩 다 이제 수익은 좀 안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이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두 이제 조선업계의 특징은 이 미 구남정 에바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주가 좀 빨리 갔다 이렇게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LNG선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탱커선들 같은 경우에 수주가 계속 모멘텀이 계속 확대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조선 발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점유율이 좀 더 늘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선박 요구량이 선박 수요가 좀 더 늘어났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오션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중 신고가 랠리 충분히 상반기까지는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캐나다 현지에 LNG 사업 수주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히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물꼬로 터서 오히려 이 잠수함 사업까지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중국해 요즘에 또 시끌시끌하죠. 근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MRO 사업들의 가치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탄력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오션 여전히 매력적이고 매수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